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남자, 여자,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요. 차이점이 더 많을 때가 있는데요. 여행을 대하는 태도도 참 다르다고 해요. 여자는요,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여행의 시작인 반면에 남자들은 여행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여행의 시작이라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여행자를 모시고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한 말 공감하시나요? 저는 여행을 준비하면서 많이 설레고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게 꼭 뭐 여성스럽다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사람 성향이 다 다른 거니까요. 저도 준비할 때부터 참 설레는데 그 준비부터 설렜던 지역이 어딘가요? 예, 일본의 오사카, 교토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소개를 해 주실 거죠? 후쿠오카는 일본의 관문으로 통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후쿠오카를 거쳐서 어떤 지역들을 둘러보고 오신 거예요? 예, 이번에는 부모님과 함께한 여행이라 온천 지역을 주로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온천지가 가장 좋으셨어요? 일본 규슈의 작은 온천 마을 유후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아 익숙한 온천 여행지지만 유후인은 사실 아소 국립공원을 이루는 산 중턱에 위치한 두메 산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후인에서 자연을 배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네, 유후인 하면요. 참 아기자기하고 볼거리도 많고 또 온천도 좋아서 여성분들도 참 좋아하는 여행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여행의 시작을 후쿠오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도착하는 후쿠오카는 인공으로 꾸며진 것 같지 않은 자연스러운 항구 도시의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이번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인 아소산으로 향합니다. 아소산은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가면요. 기념품 가게 구경 꼭 하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고 예쁜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분화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기념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잠깐 눈요기만 하다가 로프웨이를 서둘렀습니다. 아소산은 해발 1590m의 칼데라 화산으로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칼데라는 냄비라는 뜻을 가진 말로써 강렬한 화산 폭발로 생긴 대규모의 화물 지형을 이룹니다. 유황 연기인가요? 네, 유황가스 배출량이 적정치를 넘어가게 되면 로프웨이의 운행은 자동으로 중단되며 등산 역시 금지됩니다. 그렇죠. 활화산이니까 좀 위험할 수 있어서요. 근데 분화구 속에 있는 물빛은 옥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메랄드 빛이네요. 네, 활화산이라고 해서 시뻘건 용암이 분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네. 분화구는 신비로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소산 분화구는 모두 7개, 이 중 여기 나카다케 분화구만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곳은 갑자기 화산재가 뿌옇게 쌓일 때 빛이 나는 대피소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온천을 하러 갑니다. 아소산 중턱에 자리한 쿠로가와 온천 마을입니다. 쿠로가와는 구마모토 유후인 베프와 같이 유명한 곳과 인접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추울 때 가셨으니까 온천이 더 좋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온천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됩니다. 많은 온천들이 저마다 특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숙객이 아니어도 다른 온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목욕 용품들까지 잘 준비되어 있어서 즉석에서 필요한 것을 사서 쓸 수 있습니다. 일본 온천은 노천 온천을 골라야 아무래도 제대로 즐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왕 노천 온천이라면 경치가 좋은 곳이 온천하는 기분도 좋습니다. 그렇죠. 왠지 온천도 꼼꼼하게 잘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지만 몸은 따뜻하고 참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머리도 맑아지고 심신이 개운해 그대로 단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온천 천국인 베프 숙소에 도착합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나 봐요. 예.
또 한 번의 호텔에서 온천을 즐겨봅니다. 온천은 천국이란 말답게 느긋하게 휴식을 겸할 수 있습니다. 온천역을 해서인지 아침도 유난히 상쾌합니다. 한적한 분위기의 백부는 여기저기 둘러봐도 휴양을 즐기기에 그만인 곳입니다. 유난히 많은 양의 온천물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길이 상당히 미끄러워 보이는데 어디 올라가시나 봐요. 예, 호텔 근처에 절이 있어 올라가 봤습니다. 온천물에 몸을 싣고 정결한 마음으로 소원을 비는 이들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찾아간 곳은 유후인 온천입니다. 유후인하면 정말 젊은 여성들도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유후인의 상징인 길림포 호수입니다. 호수 바닥으로부터 온천과 맑은 물이 용솟음 치고 있는데요. 그 온도 차이로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식사하실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온천 여행 가거나 일본 여행 가면 먹는 그런 정식 요리죠? 네,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두 번 감탄한다는 일식정찬 가이세키 요리입니다. 포만감이 가슴속까지 차오르자 온천 거리 산책에 나섭니다. 어딜 가도 편안한 목가적인 분위기의 마을입니다. 근데 마을이요, 유명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소박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유후인은 그리 크지 않은 아주 아담한 마을인데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마을 전체가 고풍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는 무슨 맛집인가요? 금상을 받은 튀김 가게인데요. 정말 바삭하면서도 깊은 맛까지 우러납니다. 네. 일본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양이 캐릭터입니다. 특히 웃으면서 손을 하나 들고 있는 복고양이 인형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양이를도 유난히 사랑하는 것 같고요. 고양이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이렇게 기념품의 테마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가게라는 느낌보다는 전시장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떤 고양이는 오른손을 들고 어떤 고양이는 왼손을 들었어요. 뭐 차이점이 있나요? 네,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 돈과 행운을 불러들인다는 의미이고 왼손은 손님이나 친구를 불러들인다는 뜻이랍니다. 유후인의 또 다른 명물 벌꿀 상품을 파는 가게입니다. 일본어로는 가게 이름이 벌꿀의 숲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상품들이 많았는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벌꿀 아이스크림입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 입 딱 먹는 순간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퍼지는데요. 역시 유명세를 붙일만 했습니다. 네, 여기도 유명한 집 같은데요? 네, 여긴 족욕장인가요? 네, 구경에 지친 여행자들을 위한 무료 족욕장입니다. 유후인은 골목골목이 정말 아기자기한 게 이쁩니다. 놀이공원 같이 보여요. 다시 온천의 도시 벳부로 이동해 가마토 지옥 온천에 도착합니다. 지옥 온천답게 도깨비가 입구를 지키고 있네요. 지옥에서 뿜어 나오는 증기로 밥을 지어 신에게 바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6개의 연못이 온도에 따라 색깔이 다릅니다. 와, 여기도 온천물이 비치색이네요. 다 다르단 말씀이신 거죠? 예, 여기선 신기한 시범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담배 연기에 온천이 반응하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네, 담배 연기의 성분과 유황이 만나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여기 온천물 색깔은 붉은빛입니다. 네. 그래서 피지옥이라고 부릅니다. 황토색 같아요. 네, 가마토 지옥의 연못들은 온도가 높을수록 푸르고 낮을수록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온천 여행의 재미를 느낀 다음 한 잔 마시면 10년 젊어지는 온천수를 마시러 갑니다. 그럼 2잔 마시면 20년?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온천에 증기까지 쏘이면 아무래도 노화 방지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마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발찜질을 하러 갑니다. 여기서 발찜질 하시는 거군요. 발찜질을 하면서 마시는 사이다 맛은 최고입니다. 사이다를 드시는군요.
네, 여러 온천 체험을 하고 나니 허기가 집니다. 이럴 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계란입니다. 아, 만날 먹는 계란이라도 일본에서 먹으면 또 분위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가마토 지옥 온천은 돌 사이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온천으로 우리나라의 화덕을 닮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름은 지옥 온천이지만 땅속으로부터 용솟음 치는 열기와 냄새를 느끼며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할 뿐입니다. 아까 끓는 온천,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온천이 비치색이라고 했는데 참 신기해요. 여긴 기타큐슈 신모지항입니다. 만약 목적지가 저와 같은 오사카 여행자라면 기타큐슈와 오사카 구간을 매일 야간 운항하는 페리를 타면 저렴한 가격과 밤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숙박비도 좀 줄일 수 있고 일석이조네요. 네, 아담한 객실에는 푹 자고 쉴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건 다 있어요. 네, 일본을 두고 선박 여행의 천국이라는 말을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네. 섬나라인 일본에서는 선박이 대도시와 대도시, 큰 섬과 큰 섬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뭐 숙박비도 줄일 수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배를 타보는 것도 낭만적이고 좋잖아요. 네, 안락한 분위기와 여행자들을 배려한 시설들이 마음에 쏙 듭니다. 페리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역시 식사 시간입니다. 왠지 음식 다양할 것 같은데 뭐 드셨어요? 이번엔 부모님의 식성을 생각해 생선과 일본 된장국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더 좋으셨겠어요. 바다의 푸른색과 그 위로 떨어지는 석양의 기가 막힌 조화를 뒤로 한 채 배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배가 다리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리는 조명이 밝지 않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나가는 차량 불빛들만 어렴풋이 보입니다. 12시간의 항해 끝에 오사카 고베항에 도착해 카메오카역으로 이동한 후 토로코 열차를 기다립니다. 이번엔 또 기차도 타신 거죠? 네, 토로코 열차는 카메오카역에서 아라시야마역까지 계곡을 따라 이동하는 관광 열차입니다. 아, 계곡을 따라 이동하는 관광 열차군요. 배 타시고 기차 타시고 좋은 건 다 하셨어요. 네, 원래 토로코 열차는 단풍 관광 열차로 유명한데 제가 갔을 때는 성탄절을 앞둔 때여서 여러 장식물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네. 아,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셨나 봐요. 네, 아라시야마역에 내리면 먼저 인력거를 끄는 젊은 남성들이 눈길을 끕니다. 택시가 아닌 인력거가 기다리고 있네요. 맨 먼저 찾은 곳은 대나무 숲길 치쿠리니입니다. 아라시야마가 더 유명한 것은 이 아름다운 경치가 일본의 수많은 문학 작품과 영화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에서 본 것도 같고 그렇네요. 여긴 신사인가 봐요? 노노미야 신사입니다. 노노미야 신사는 사랑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연을 맺어주는 신사라고 해서 그런지 유난히 커플들이 많아 보입니다. 솔직히 조금은 부럽습니다. 부모님이랑 가셔서 조금 부러우셨을 수 있겠네요. 아까 나무 명패들이 많았는데 그건 뭐였어요? 네, 에마라고 부르는 소원을 적은 명패들입니다. 바로 옆엔 여우신을 모시는 사당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 조금 걸으니 벚꽃과 단풍의 명소로 일본 내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아라시야마 마을에 도착합니다. 교토에서도 옛 정취를 품은 마을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자동차도 지나가면서 인력거도 같이 다니니까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긴 아라시야마의 유명한 떡집입니다. 떡 속에 달콤한 팥 앙금이 들어있는데 쫄깃쫄깃 정말 맛있습니다. 아, 경단 같은 그런 모양의 떡 말씀하시는 거죠? 만두 같이 보이는데요? 대나무로 만든 공예품들도 이곳의 명물 중에 하나입니다. 교토 지역의 전통 공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방직입니다. 섬세한
섬세한 솜씨의 일본인이 자랑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네. 이처럼 교토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라시야마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역대 일본의 천황들은 물론 각 귀족들에게 애정을 받을 만큼 뛰어난 풍광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이곳에서 운 좋게 일본 기모노 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모노도 우리 한복만큼이나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상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여행자들의 발길을 붙드는 일본 여행을 통해 자연과 역사, 그리고 풍경과 전통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아기자기하고 좀 예쁜 일본 여행을 잘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후인이 왜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관광도 할 수 있으면서도 좀 소박한 마을 분위기도 나고 온천도 할 수 있어서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유후인은 일본에서 용출량이 둘째로 많지만 온천의 역사는 의외로 짧습니다. 게다가 일본에 누가 머물렀다거나 누가 병을 치료했다거나 하는 흔한 이야기 하나 전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찾아오죠? 한국 사람들도 참 많이 가잖아요. 네, 동화책처럼 아기자기한 마을로 재정비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5월엔 영화제, 7월엔 음악제를 열어 다채로운 볼거리를 만들어낸 것도 아이디어가 참 뛰어나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드신 것들 다 보니까 저는 안 맛있어 보이는 게 없을 정도였는데 부모님도 같이 가셨는데 좀 입맛에 맞아 하셨어요? 네, 저는 벌꿀을 넣은 아이스크림을 제일 맛있었는데요. 네. 어머니도 잘 드셨습니다. 그렇군요. 부모님도 여행 가셔선 잘 안 드시던 고로케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네, 튀김들도 많이 드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하시고 효도 관광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좀 뿌듯하셨겠어요. 덕분에 일본 여행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한 여행도 좋고요. 친구와 또는 뭐 애인과 또 부부 사이에 갔던 여행도 좋습니다. 어떤 여행이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넓다 앞으로 HD 영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